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합쳐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남으면 하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홍주환 대표님이십니다. 1조원대 자산운용사 탑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이나 연속 우승하신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단기와 스윙 위주의 종목, 아주 공략주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략주를 통해서 최근에도 수익률을 또 한번 맛봤는데요. 수익률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공략주를 받아야겠죠, 먼저. 라이브 방송 혜택에서 우리가 무료 공략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월수금 아침과 오후에 마감 시황도 전달해드리고, 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동영상 강의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식 초보자 분들부터 고수분들까지 매매 기법도 모두 통달할 수 있게끔 동영상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무료 공략주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에 무료 공략주였습니다. 바로 한세 MK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매수가 8,630원이었고요. 6월 30일에 가장 저가였습니다. 이 저가 부근에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현재 3주 만에 81% 수익이 났고요. 지금 최근에도 정치 테마주 굉장히 핫한데 이 관련해서도 이어져 있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률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 공략주 수익률이 무려 168%를 달성한 상태인데요. 3주간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죠. 우리가 노란톡 입장 시청자분들께만 무료 공략주 선물을 따로 드렸는데요. 옆에 표 보이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들어오셨던 분들은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수익률 모두 다 가져가셨는데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핸드폰에 노란톡을 켜주시고요. 노란톡 하단에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이 말구름 표시를 누르시면 말구름 플러스가 뜰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홍주환이 떴다 시즌3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3까지 왔는데 참가하실 수 있는 또 쉬운 방법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 링크가 뜨니까요. 우리가 방송이 진행되는 6시까지만 이 방문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카메라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커지면서 낙폭이 커졌는데요.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돋보였죠. 최근 7일간 강세를 보였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급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에서는 셀트리온과 기아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보자면 일단 전부 다 파란불인 게 눈에 보이시죠? 마이너스 0.35% 하락한 3,232선에 머물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9% 하락한 1,043선에 머물렀습니다. 수급 상황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1,8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기관에서 1,500억 원 가까이, 개인이 약 4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그래도 조금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개인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고 기관 혼자 950억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포인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미래 유망 산업,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메타버스가 홍주환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메타버스 순환매가 가장 빨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오늘 모조리 강세로 다 올라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관련주들 긴급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너무 더웠습니다. 이 폭염에 전력 수요가 최대치까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3기를 긴급 투입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에서는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빠졌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관련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또 주린이들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드릴 그분 모셔봤습니다. 홍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오늘도 얼굴이 좀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요즘 좀 다이어트 하고 계시죠? 아, 예, 요즘 다이어트 네, 하고 얼굴이 있습니다. 좀 슬림해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슬림해져야 될 텐데. 네. 하지만 살은 슬림해지고 있지만 우리 계좌가 너무 빵빵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공약주 7월 달에 나간 것만 해도 수익률이 지금 뭐 3주도 안 돼서 168%가 났다라고 봤거든요. STM부터 시작해서 EM넷, 신진 SM, 그리고 한세 NK 최고 수익률 81%까지 갔는데요. 우리가 이게 6월 30일에 들어갔던 종목이죠. 네. 이 6월 30일에 최저가에서 딱 잡으셨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좀 들어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 뭐 계기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이제 월에 한두 번씩 네. 무료 공략주를 드려요. 근데 이제 6월 말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항상 이제 말일쯤이 되면은 7월 이제 관심 종목들 이제 홍주원 픽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픽 종목들을 드립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6월 말일이니까 이제 7월 관심 이제 홍주원 픽 네. 드렸었고 또 이제 중간에 너무 수익 신뢰이 빨리 나와가지고 아쉬우실까봐 네. 중간에 이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네. 네네. 제가 저는 그것도 모르네요. SC 엔지니어링. 저것도 이제 중간에 너무 이제 수익 실현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아쉬워하실까봐 하나 이제 또 드렸습니다. 근데 네. 또 저것도 드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23%씩이나 오르더라고요. 아, 네. 일주일도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혹시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월 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월 말에 이제 또 홍주원 픽 음. 받으시려면 들어와 계셔야죠. 홍주원 픽이 그러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매주 받는 거랑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고심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믿고 보는 종목. 믿고 보는 종목? 네, 그게 이제 홍주원 픽이라고 해서 믿고 보는 종목의 네. 이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고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맹신을 하세요. 네. 네, 하도 잘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믿고 보는 종목이라는 좀 어떤 개념이 잡혔다 보니까 네. 좀 고심 끝에 드리죠. 아무래도 고심을 좀 많이 하죠. 이번에도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아, 네네네. 저도 이 공략주 받아보기 위해서 노란톡 한번 들어가야겠네요. 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장이 빠졌지만요. 우리 종목은 계속 갑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어머나 지금 노란톡 보니까요. 실시간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데 또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률을 일주일만 해도 23%가 났고요. 3주 만에 168%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요. 이 모든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고 이게 월 말에 드리는 홍주원 픽이라고 합니다. 믿고 보는 홍주원 픽이니까요. 다음 주 홍주원 픽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늘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강의도 해주셨고 지난주만 해도 메타버스가 순환매로 가장 빨리 돌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 혹시 평소에 좀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었나요? 뭐 이 차트상으로 한번 그냥 보기만 할 거라. 네네. 선익 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선익 오늘 시스템. 19%까지 어.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순환이 저번 주 질문이 이거였어요. 순환이 가장 빠르게 돌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때 원전 테마랑 메타버스 테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 드렸었거든요. 네. 메타버스랑 원전 테마 오늘 둘 다 오늘 좀 순환이 딱 돌았는데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개별 종목 장수였고 네. 주도 테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 메타버스 테마가 테마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순환이 맞아요. 돌아줬죠. 예.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야기한 그대로 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소름 돋았잖아요. 아. 아니 메타버스가 이렇게 빨리 돌아준다고 이러면서.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장 이게 좀 단순합니다. 주식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이제 주식 시장을 넓게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테마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신규 테마가 아니고서야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뭐 코로나 테마라든가 백신 테마, 코로나 관련주들, 뭐 원격 의료, 원격 이제 교육 이런 것들 너무나도 이제 식상한데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나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래한 테마잖아요. 재료성이 지금 이제 왔고 아직까지도 사실상 재료의 지속성으로 본다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35년까지 315조 원의 시장이라고 이제 시장 조사 업체가 그렇게 이제 미국의 한 시장 조사 업체가 그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이나 좀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속성도 되게 강하고 아직 따끈따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전 테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아요, 사실. 네.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탈원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물론 이제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네. 지리적 위치상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에 되게 애매한 나라예요. 뭐 우리가 동남아처럼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뭐 네덜란드처럼 이제 풍력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원전에 있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것도 원전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고효율의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기다려봐라. 한 2, 3년 내에 결국 다시 들어올 거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제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원전의 기술력을 좀 더 보강시켜서 좀 더 안전한 원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더 이상적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특성상 뭐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뭐 에너지로 쓰기에 되게 비효율적인 지리라고 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수혜가 있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좀 기술력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이제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지금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인데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지리적 특성의 어떤 큰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술력을 높였다라는 네.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의 나라예요. 기술로 다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도로 지리적인 큰 단점을 차지하고서더라도 이런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이제 우리가 선언을 했고 오히려 원전 테마를 더 안전하게 가꿀 노력은 안 했다라는 게 좀 이게 좀 아쉽죠. 그렇군요. 많이 아쉽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결국은 이제 원전 3호기 다시 가동하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소형 원전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톡방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올해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근데 매년 역대급이에요. 예. 또 너무 더운 그쵸? 느낌이에요. 그럼 역대급 폭염하면은 우리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에너지 사용률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매년 그랬죠. 그죠? 그러면 원전 테마 지금 여기서 이슈
딱 짚어봤을 때 촉이 오시죠. 에너지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폭염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폭염이 역대급으로 올해 또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 소비율도 전년 대비해서 높아질까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근데 작년에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졌을 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죠? 네. 올해는 그럼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네. 그럼 선침해야죠. 그럼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파고들면 주식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두 번째 이슈 포인트긴 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3기를 긴급 투입시킨다. 이 네. 뉴스가 이미 나왔는데 그럼 이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가지고 네, 좀 걱정이 불안하시죠.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종목을 다 살펴봐야겠지만 네.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종목을 좀 물론 개별 종목 원전 테마에서도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둘러봐야겠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종목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한전 기술과 우진 이 두 개가 네. 어쨌든 상승률은 가장 높았지만요. 네. 한전 기술은 그래도 윗골이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았는데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맞아요. 높았다가 네. 훅 빠졌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가총액의 문제인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런 우진 같은 경우는요. 네.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원전 테마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원전 테마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진뿐만 아니라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진파워도 오늘 이제 장중에 17%까지 올랐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 더 달았어요.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완전 그냥 네. 예, 도지 만들어 버렸죠, 그냥. 예, 이거 거의 뭐 피레침이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이런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네.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우진 같은 경우 보세요. 우진도 맞아요. 갭 띄워가지고 여기서 지금 물량 다 토해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재료의 지속성을 보라고 했잖아요. 올해 이 에너지 에너지 사용률이 정말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동 중지를 한 원전 3호기를 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재가동을 한다 그랬죠. 네. 긴급적으로.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네, 이거 지금 당장 재가동해도요. 에너지 부족 현상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증설할 수 있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증설에 대한 논의가 네. 아마 이제 올 여름 끝물쯤에 아마 네. 또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 지금 윗꼬리가 달아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도 분명히 재상승을 하실 수 있는 테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네. 더 바람직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하면 노란톡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시장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홍주원 대표님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모두 다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6월 30일에 무료 공략주가 나갔습니다. 바로 한세 NK라고 이제 종목이 있는데 지금 3주도 되지 않았죠. 81%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우리가 홍주원 대표님의 월말 픽입니다. 믿고 보는 홍주원 대표님 종목인데요. 이 월말 픽이 이번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심 끝에 내리신 이 종목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홍주원이 떴다 시즌3로 입장하시면요. 오늘 나갈 자료와 또 공략주, 주린이 분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까지 3종 선물 세트 모두 다 드리니까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슈 포인트 1, 2 모두 다 맞춰봤고요. 강의가 좀 길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오늘 강의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또 한국판 뉴딜 개정판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또 이제 발표까지 해주신 만큼 기존의 한국판 뉴딜과 지금 개정이 된 이 한국판 뉴딜이 과연 뭐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예. 그 다른 만큼 관련주가 더 추가로 넣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설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신설된 거에 있어서 또 관련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셨군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2021년 7월 14일 얼마 전이에요. 한국판 뉴딜 2.0이 전격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관련주를 찾아보고 어떠한 그 개정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2.0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2021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을 하게 되십니다. 기존에는 1.0이었고요. 이제 2.0을 선언하게 된 건데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간략하게 160조 원이었던 예산을 220조 원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휴먼 뉴딜을 추가로 개편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휴먼 뉴딜과 이렇게 예산이 좀 확대된 거에 있어서 어디에 더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뉴딜 정책의 좀 변화를 한번 같이 볼게요. 뉴딜 1.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여긴 2+1이에요. 플러스 1은 알파 지역균형 뉴딜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2+1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이 기존의 뉴딜 1.0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새로 이제 개정된 뉴딜 2.0 같은 경우는 3+1 체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 균형 뉴딜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휴먼 뉴딜이 추가가 되죠. 마찬가지로 재정 투자 제도 개선이 들어가고 민간 참여, 이제 투자, 민간 투자 참여까지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딜 신규 과제를 좀 추가를 했고요. 기존의 과제를 확대하고 좀 보강을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먼 뉴딜 같은 경우는 고용사회 안전망이 좀 휴먼 뉴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투자 계획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확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뉴딜 1.0 같은 경우는 총 160조 원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 국비가 114조 원이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46조 원 정도가 민간 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190만 개를 이제 창출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아직까지는 10분의 1도 안 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제 뉴딜 2.0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 이제 총 220조 원 수준의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비는 160조 원이고, 민간 투자가 한 약 6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이제, 국비랑 민간 투자가 좀 더 증가가 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일자리가 이제 190만 개에서 250만 개 더 늘어났어요. 예,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총 투자가 60조 원이 늘어났고 일자리가 60만 개가 늘어났어요. 예,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재정을 더 투입을 해서 이제 이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 이제 일자리까지도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원래 있었던 게 DNA 생태계 강화와 SOC 디지털화 그리고 비대면 인프라까지가 원래 있었던 1.0에도 있었던 디지털 뉴딜 1.0이고요. 여기 3번에 보시면 초연결 신사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이거 원래 기존에 없었던 게 추가가 된 겁니다. DNA 생태계 강화.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D는요 디지털 그리고 N은요 네트워크 그리고 A는요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디지털과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를 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인프라를 고도화 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고도화가 추가됐어요. 고도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제 비대면 인프라를 더 추가를 시키고 이거를 통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떠한 프로젝트로서. 그래서 그렇게 고도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SOC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고. 그럼 초연결 신사업 육성이 이제 신설이 된 건데 여기서 이 초연결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일까요? 초연결. 요즘에 핫한 거예요. 메타버스입니다. 예, 여기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가요. 이제 국가에서도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연결 신사업 육성이 신설이 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이제 디지털 뉴딜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주식 테마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연결 아까 이야기 드렸죠.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를 선도할 ICT 융합 신사업에 집중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신사업 신설된 거. 첫 번째, 메타버스.
메타버스 요즘 핫하죠? 예. 이 메타버스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밀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해주고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뭐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고 연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 스스로 외부 사항을 인식해서 처리하는 지능형 IoT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한마디로 지능형 IoT, 인공지능 Io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를 선도할 ICT 융합 신사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산업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데이터 활용을 좀 이제 확산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2025년까지 마이 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이 데이터, 데이터 활용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 별표시 쳐놔야겠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통신 기술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제 6G 기술을 선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상 이제 5G도 우리가 지금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기지국이. 근데 이제 6G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20년 더 봐야겠죠, 네, 그죠? 하지만 이제 이런 지금 기술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든 20년이든.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6G 기술을 좀 선도를 해보겠다. 글로벌적인 위치를 좀 선점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이제 스마트 병원의 시대가 초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직접 가지를 않더라도 원격 의료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이 없더라도 지능형 응급 의료,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나의 이런 어떠한 진단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피 뽑고 뭐 이렇게 좀 혈압 제거하면은 그 CT 찍고 뭐 MRI 찍고 하면은 네. 인공지능이 알아서 저를 진단해준다라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없어도. 그럼 의사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네.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기계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들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감기. 아.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기계가 해, 이런 거지. 기계 너가 해,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타박상. 네. 뭐 이거 왔어요. 타박상에 기계가 알아서 이런 거겠죠, 뭐. 네. 예. 뭐 암 환자를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좀 뭐 아무래도 업무 분담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물류가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이 스마트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내에 환적 화물을 자동 운송 시스템, 한마디로 무인 트램을 좀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이 항만 같은 경우는요, 한번 나갔다 하면은 1년은 기본이에요. 네. 그냥 왔다 갔다 막 1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지능형,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네. 선박을 이동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또 이 비용 절감적인 부분에서 아주 크게 비용 절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관련주를 한번 알아볼 건데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요번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의 로드맵인 건가요? 예, 이제 로드맵은 계속 들어가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그린 뉴딜도 있고 휴먼 뉴딜도 있고 지형 뉴딜도 있잖아요. 아. 그 관련주들이 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네.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각각 테마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들은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VR, AR, 스마트 팩토리, 뭐 사물 인터넷 쭉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들어오시면은 이거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이거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한 20-30분 있다가 이거 로드맵 다 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로드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로드맵에 관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방금 전에 홍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요, 이 로드맵과 포함해서 월말 홍주원 픽이 나갑니다. 월 말만 되면 홍주원 대표님께서 아주 고심 끝에 종목들을 주시는데요. 이게 6월 30일에
홍주원 월말픽이었습니다. 단 3주 만에 81% 수익이 났거든요. 홍주원 월말픽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 한세 MK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SDN 네오리진 이렇게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단기간 일주일 만에 상승한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23%까지 났고요. 3주간 수익률이 168%입니다. 그러면 홍 대표님, 혹시 우리가 월말픽에서 그래도 고심 끝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최근 눈여겨보시는 섹터 이런 거 있어요? 뭐 섹터야 사실 항상 있죠. 그럼 항상 월말픽에 나갈 것들 중에 힌트 하나만 주시자면. 그거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제가 월말을 아직 갔다 네. 오진 않았잖아요. 네, 시장은 월말까지 언제든지 바뀔 수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성 하잖아요. 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까지 일단 보고. 그렇죠. 계속 네. 봐야죠. 월말쯤에 이제 뭐 시장이 흐름이 뭘 원하는지 봐야죠. 다음 달에 뭘 원할까. 그러면 홍종 월말픽은 몇 개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데 보통 한 최소 2개에서 한 5개 정도 나가요. 알겠습니다. 최소 2개에서 5개까지 월말픽이 나갑니다. 이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밑에 네모난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 꺼내시고요. 카메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어렵다 하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홍주원이 떴다 시즌3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약주를 위해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 공약주뿐만 아니라 오늘 강의에 참 도움이 되는 로드맵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와서 받아보시고요. 강의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본 게 디지털 뉴딜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게 남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린 뉴딜이 이제 또 있겠죠. 자, 그린 뉴딜에 원래 여기 이제 밑에 2번, 3번, 4번까지는 원래 있었던 거. 그리고 신설된 게 여기 1번에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게 바로 신설이 됐어요. 여기에도 이제 관련주가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뉴딜과 이제 신설된 뉴딜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주식의 어떤 테마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탄소 중립을 내 사업의 중심으로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을 좀 보자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린 스마트 스쿨 요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주는 어떠한 그런 좀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20%에서 단계적으로 좀 상향을 하고 있고요. 스쿨 들어갔잖아요. 왜 스쿨이 들어갔을까요? 이제 학교의 부속 건물까지도 이 대상을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설치를 해주겠다라는 거 학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뭐 학교로 보자면은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그린 모빌리티가 들어갑니다. 수소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지금 막 도입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소버스를 앞으로 2,000대, 최소 2,000대 대폭 추가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관공선, 함정, 친환경 전환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배고 자동차고 뭐고 버스고 간에 전부 다 친환경 거기다 넣는다. 네. 이 얘기예요. 그냥 친환경 도배죠, 도배. 예.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린 모빌리티 앞으로 이거 정말 잘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소에 관련된 뭔가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녹색 혁신 기반이 들어갑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이쪽으로 한 곳에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을 이제 우리가 이 확대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는 내용이고 탄소 다배출에 이제 업종별로 이제 탄소 다배출이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을 특화 기술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탄소 중립 체제를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부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거 있잖아요. 공장 이런 데다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예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휴먼 뉴딜 정책이에요. 휴먼 뉴딜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사람 투자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고용, 사회 안전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 정책, 네 번째는 격차 해소인데 사람 투자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람을 양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서 이제 고급 인력으로서 양성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기술자라든가, 뭐 이제 의료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 뭐 막 이런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전문 기술자들을 양성을 하겠다.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사회 안전망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죠. 고용 안전망. 아까도 이제 일자리 160만 개씩 220만 개 뭐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160만 개 일자리 10분의 1도 아직까지도 안 된 상황이긴 해요. 계속 성형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재료의 지속성이 어떻겠어요? 되게 길어요. 왜냐? 해결을 해야 될 숙제인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재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끌고 가야 될 거. 그리고 세 번째 청년 정책인데 이제 청년 정책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청년들한테 이제 뭐 청년 지원금이나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때는 없었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네. 우리 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네 번째 격차 해소입니다. 이제 신설이 되는데 격차 해소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경제적 빈부 격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격차를 좀 이제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개념에서는 이 빈부 격차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 빈부 격차를 좀 해소를 할지 한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주식의 테마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그린 인력 양성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관련 사회 안전망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관련 사회 안전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 투자 아까 얘기했죠. 사람 투자 뭐 한다 그랬어요? 인력을 양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반도체에 8,000명 플러스 알파, 바이오 헬스에 2만 명 플러스 알파, 미래차에 3,000명, 소프트웨어에 8만 명에서 9만 명. 요 정도의 이제 인력들을 양성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 분야의 중장기 인력을 좀 수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망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지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정부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정부 자금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크게 나중에 아직까지는 미흡할지 몰라도 나중에 정말 이제 재료 실현이 됐을 때는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용 안전망인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이제 프리랜서들 있죠. 특히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뭐 이제 재무 설계사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로 이제 거의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이제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프리랜서들을 예전에는 이제 고용보험 없이 그냥 이제 뭐 근로계약서 이제 간편하게 써가지고 그냥 이제 뭐 일 있을 때마다 외주 맡기고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이제 지속적인 근무를 어떠한 이제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무조건 필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AI를 통한 일자리 매칭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 성향, 내 전공,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좋아하는 거, 취미,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딱 해놓으면은 AI가 알아서 이제 나한테 딱 적합한 직업군을 딱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회사를 딱딱딱 골라가지고 저한테 딱 펼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한 건지. 네, 아무튼 이제 되게 편하네요. 앞으로 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자, 사회 안전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예전에 지금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떠올라요. 어떤 이슈냐면은 이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많이 보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보호 종류 아동의 소득 그리고 주거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동에 대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자산 형성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큰 이슈가 됐었던 이제 학대 아동들 있잖아요. 이거 조금 뭐 진짜 뭐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를 많이 하겠다는, 보급을 많이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뭐 관련주들 분명히 또 있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린 뉴딜 관련주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포집, 이걸 CCU라고 부르는데, 이제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휴먼 뉴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일자리 취업, 원격 진료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지역 균형 뉴딜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뭔가 한국형 뉴딜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라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찌됐건 지역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뉴딜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건설 SOC, 스마트 홈이 들어갑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지방에도, 지역에도 이제 신규 건설을 이제 신도시를 많이 이제 해야지 지역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지원을 이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고, 관련주들 쭉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방송 끝나고 한 2, 30분 뒤에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한번 보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이 종목들은 우리 대표님께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눈에 익고요. 사람인 HI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또 엄청나게 수익이 났던 그 종목이었고, 네. 후성도 얼마 전에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노란색이 칠해져 있었네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찍은 종목들이 여기에서 참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등만 노립니다. 그렇죠. 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 우리 좋아하거든요. 시청자분들, 우리가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월말 홍주원 종목 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요. 지난달 6월 30일에 홍주원의 이제 종목 픽으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거는 한세 MK입니다. 매수가 8,630원인데 6월 30일에 가장 저가였습니다. 이때 알맞게 잡아서 지금 3주 만에 수익이 81%가 났고요. 요즘 제 주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시장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나는 하락만 하고 있어. 하지만 홍주원 대표님 방에서는 수익이 계속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주원이 떴다 시즌3로 입장을 하시거나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까 전에 강의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이 로드맵과 관련돼서 또 공략주도 다 나가니까요.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나요, 아직? 아니요, 이제 마지막에 로드맵 이제 이거 나왔어요. 네. 이제 로드맵이 이렇게 크게 이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정리가 된 게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판 뉴딜 이 로드맵을 2개로 나눴어요. 이게 첫 번째 1번 로드맵, 이게 2번 로드맵이에요. 관련주 엄청 많죠. 정말 근데 많네요. 이거 사실 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네. 일단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가지고 이 종목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딱 찾을 필요는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뭐 여러분들 여기서 공목 고르란 말 안 합니다. 네. 그냥 제가 다 또 알아서 강의도 해드리고 네.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게 왜 관련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인지 다 설명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세요. 네.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좀 시장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계속 시장이 흘러내리잖아요. 정말 좀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도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오늘 심란하셨을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셔야 될 때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시장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기는 방법 배워가시면 좋잖아요. 이 하락장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요, 그냥 올랐다 싶으면 또 떨어지고요, 또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오르는 게 주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오르고 내리는 주식 이 세계에서 내가 파고 들어야 될 종목만 잘 골라가시면 돼요. 내릴 때, 하락장일 때 먹을 종목 없어요? 다 내려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락장일 때 또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하락장일 때 공략해야 될 종목, 상승장일 때 또 우리가 좀
업고 가야 될 종목들 이런 것들 잘 구분해가지고 투자하시면은 항상 이기는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주원 대표님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매매 기법부터 우리가 주식 초보를 탈출할 수 있게끔 동영상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혜택에서 이렇게 많은 3가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료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를 계속 보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 마감 시황도 전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이론부터 기법 영상까지 총 정리된 거를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홍주원의 월말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6월 말 6월 30일에 드렸던 홍주원 월말픽입니다. 아주 고민 끝에 주신 종목이라서 그런지 3주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 8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수가도 최저점에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정말 그냥 차트상에서 예쁘게 나온 차트다. 이거 바로 오를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으려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좋은 종목을 받아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홍주원이 떴다 시즌3로 입장을 해 주시거나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 이 카메라로 지금 마우스로 보이는 이 QR코드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네요. 애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만큼 애청자가 많다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났고 시청자분들이 이걸 또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월말픽에서 아까도 한번 물어봤지만 이 월말픽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혹시 이번 주에는 어떤 공략주가 없을까요? 뭐 시장이 지금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싶을 때 제가 또 선물 하나 그냥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시장이 좋으면 굳이 드릴 필요 없죠. 하지만 오늘까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닫아야겠는데요? 네, 일단 뭐 계속 힘들면 드려야죠. 도와드려야죠. 네. 그러면 이제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하면 좀 이제 대표님의 마음이 좀 더 좋아질까요? 종목을 좀 많이 주실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이때쯤 드려야 되겠는데 싶으면 드리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사실 이제 오늘 시장 좀 힘들었습니다. 내일 맞아요. 시장도 아마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이제 확산세 때문에 거리두기도 또 강화됐고 내수 경제도 또 이제 또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공포 심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털어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라라고까지 뭐 일일이 다 모든 분들에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럴 때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멘토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죠. 그럼 멘토의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많은 교육들도 나가고 있고 저한테 교육 받으시면은 조금 더 많이 성장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종목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다가 남이 주는 종목 한두 번 먹으면 뭐해요?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또 이제 잘 주워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도 종목인데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될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하는 마음가짐 또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배워가시면서 본인이 또 이제 제가 없더라도 제가 종목 드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말 이제 홍주원 픽도 남아있지만 이번 주에도 시장이 참 힘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또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받아냈어요. 그렇죠? 네. 네,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 선물과 더불어서 동영상 강의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식의 이론부터 기법까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남이 주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진정한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해서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요. 다양한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뭐 제가 방송을 드리면서 계속 드렸단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기는 투자,
여러분들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계속 시장이 힘들면은 제가 그냥 서프라이즈로 종목도 그냥 수익이 바로바로 날 수 있는 종목 드릴 수 있으니까 우와.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이 바로 낼 수 있는 종목 저도 한번 노란톡 들어가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면 이 문 닫아버리니까요. 지금 방송에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굿이브닝 주라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분들께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